1번. 지난번과 뭐 비슷한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느낌이 약간 달라졌죠. CJ 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서 1번. CJ 제일제당이어야 하는 이유. 2번.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 거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원 동기 플러스 포부죠. 그쵸? 성장 목표 내지는 포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우선 이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상관없고요. 창의적인 거 좋아하죠? 그럼 어떤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데 회사 지원 동기는 어떤 CJ만의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직무나 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캐릭터라면 CJ는 이런 캐릭터고 그래서 나는 너무 여기랑 잘 맞는다. 그리고 그중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였다라고 하고 에피소드가 들어가겠죠. 보통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목표를 이렇게 이루겠다. 이게 보통의 자소서예요. 근데 만약에 캐릭터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CJ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이쪽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제당의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 쪽은 지금 CJ 제일제당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었고 그 중에서 이러한 트렌드 그리고 이렇게 가심비 이런 프리미엄 트렌드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도시락이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도시락이나 이런 식품 사업을 주도하는 곳에서 나도 내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에피소드가 처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음. 내가 이쪽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죠. 예를 들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중 최고인 제일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제일제당의 어떤 시스템이나 여기서 캐릭터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캐릭터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내가 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제일제당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바로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에 대한 거죠.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직무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목표에는 자연스럽게 직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포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구성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해당 직무, 제일제당, 산업 분야 이쪽에서 내가 어느 쪽에 진짜 조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열정이나 가장 큰 관심도를 갖고 있는 걸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직무, 식품 쪽 이쪽에 대한 직무에 관심을 가졌다면 실제로 내가 이쪽 직무나 이쪽 산업 분야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쓰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게 제일제당인 이유 그리고 목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직무 산업 분야 그리고 회사 캐릭터 셋 중에 어떤 우선순위 하나를 판단을 내리셔서 가져가시고 그거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인사교육이나 홍보 쪽인데요. 자, 이쪽 직렬에서의 2번은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세 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작성을 해주십시오. 해당 역량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본인의 강점, 가치관, 관련 경험의 근거. 자, 똑같은 건데요. 자, 일단 보실게요. 지원 직무에 해당하는 역량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일단 CJ 채용 홈페이지에 쫙 나와 있죠. 커리어 패스부터 시작해서 역량이 막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강점이랑 연동되는 걸 하셔야죠. 여기에서 내가 이쪽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게 예를 들어 뭐 열정, 가치관 등등등등등등 있을 거냐. 이거를 놓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늦어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약간 어떻게 크게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음. 그럼 이거에 맞춰서 일단 에피소드를 발굴을 하세요. 음. 그렇게 가시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하나를 딱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맨 처음 알려드렸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여기에서 이왕이면 들어가는 좋은 소설의 구조는 위기 극복. 그쵸. 혹은 선전 특성. 이거를 반영을 해버리면 됩니다.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의사소통에 했던 어떤 갈등을 조율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럼 그 의사소통 능력이 내가 언제 더 많이 발전하게 됐는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에 있어서 내가 원래 그걸 조율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혹은 센스, 눈치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원래 주변을 생각하는 이게 창의성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갈등을 해결할 때는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도라던가 이 분위기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그건 센스나 눈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관점을 새롭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건 창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면 보통 강점이 듀얼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두 개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에피소드 하나 중에서 조금 더 꼬아서 그걸 위기 극복이라던가 아니면 선전전 특성 같은 어떤 구조를 연결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시면 그게 역량 세 가지 중요도 순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서론을 쓰시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쪽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앞에 제가 방금 경험했던 상황처럼 이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요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항목 보시면 항목에 대한 어떤 조건 보고 새롭게 에피소드 작성하지 마시고 있는 에피소드를 조금 활용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죠.